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뭣이 좀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오늘 자랑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피망입니다. 요거 이런 왕따시 피망보다 더 맛이 좋습니다. 요거 뭐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하면서 요거 광주에 계시는 어느 선생님이 이게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이분이 제가 그 경기대에서 학생 가르칠 때 거기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철철이 잊지 않고 교수님 요거 입맛 좀 다시도록 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뭘 자꾸만 보내주셔서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짱 좋습니다. 이런 왕따시보다 훨씬 좋아요. 아주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사업 짱 멋있게 이렇게 돈 많이 버시라고 부자 되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무슨 내용이냐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크게 나눠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갈라지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연의 순리를 그냥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고 인위적인 것에 부등호가 많은 사람은 아픔을 달고 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순리가 뭐냐 이게요. 자연은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픔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자연의 순리,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식물들은 이 봄에 새싹 돋는 거 보면 밑에서부터 싹이 이 새싹 돋고 꽃 피고 중간치기 꼭대기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서로 양보합니다. 왜? 이 나무 이파리, 그 큰 나무들이 잎이 먼저 돼버리면 밑에 있는 이 곳에서는 햇빛을 못 받아서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양보하는 거예요. 프라타나스 같은 거 이따하게 이파리 피잖아요. 그 밑에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근데 늦게 핍니다. 밑에 있는 거 뭐 조그만 잡풀들 다 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펴요. 그렇게 양보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위장의 80% 채우면 더 먹이가 있어도 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많은 거, 더 연장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일들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열매를 맺습니다. 더 많이 열매 맺으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쭉쟁이가 생겨요. 씨앗을 못 만듭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씨앗을 갖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생산하는 기간도 열흘에서 2주 동안만 딱 과실을 냅니다. 근데 이거를 오래도록 두고 먹으려고 사람만 욕심을 내요. 뭐 냉장 저장 시설을 뭐 지어가지고 뭐 연중 똑같은 놈들 작년도 사과를 지금 올 사과 나올 때까지 또 먹을 거예요. 오디, 앵두, 자두, 딸기 이런 것들 딱 자연의 그 열을, 아시겠어요? 열흘에서 2주 동안만 딱 나오고 끝납니다. 그것은 다음 생산되는 과일을 위해서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는 겁니다. 다음 뭔가 과일 이런 것이 열매가 익을 때 되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양보입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필요한 것은 스스로 제거합니다. 자연은. 나무, 식물들은 그 죽은 가지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바람 불 때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게 먹지 못할 과일, 씨앗을 연글지 못하는 과일은 스스로 괴사시킵니다. 썩게 만들어요. 참 희한한 겁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스스로 병을 만들고 하나는 예방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스스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참 희한한 존재예요, 사람. 그래서 이 과일들 이거 뭐 많이 열게 하고 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이게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거야. 근데 사람은 이런 과일들 오디앵도 이런 걸 뭐 얼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그 2주 사이에 그 사이에는 영양소가 최대한 풍부합니다. 근데 이걸 뭐 보존 기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영양소는 파괴됩니다. 이게 자연의 초과예요. 다섯 번째, 자연은 자체적으로 순환시킵니다. 건강한 것 우선순위로 순환시킵니다. 씨앗을 퍼뜨리지 못할 거는 도태시킵니다. 병들고 부지런한 것은 정리합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의 원칙이라는 것은 조숙, 조로, 조사의 원칙입니다. 일찍 자라는 것은 일찍 늙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것은 뭐냐면 때를 알고 철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딸기는 봄철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겨울에도 나오잖아.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잖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 그런 기사도 떴어요. 애들 일찍 키우려고 덩치 크게 키우려고 폭풍 성장을 위해서 뭐 성장 촉진제 뭐 우유 뭐 이런 걸 이빨 먹여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일찍 폭풍 성장하는 조숙한 아이들은 암세포도 일찍부터 발생한다. 딱 그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자연은 때가 돼야만 익습니다. 열매가. 그래서 제철 음식, 제철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게 자연의 순리예요. 이제 사람으로 돌아와서 건강한 사람들, 정신적, 육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즉 때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간의 적절한 활용을 잘 하는 편이다. 동양의학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먹는 것도 내 몸에 넣는 것과 그 다음에 배출하는 것이 적당하게 이게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운동, 방법과 운동량 적당하다는 거예요.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쉽게 해서 생체 리듬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쉬고 8시간은 자는 거야. 미국에 그렇게 뭐 불야성 같이 막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미국이 수면 시간이 제일 깁니다. 8시간 44분인가 그래. 두 번째가 캐나다, 세 번째가 프랑스예요. 수면 장수 국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즐겁고 육체가 가볍습니다. 그게 건강입니다. 아시겠어요? 아픈 사람을 보면 정신적, 육체적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즐거움보다는 신경질, 짜증, 불평, 불만이 많아요. 이걸 통합한 것이 탓이에요. 육체적으로 식욕부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없어요. 식욕부진.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불량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세포 활동이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세포들이 먹이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돼요. 그러면 가장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게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양한 질병이 생겨. 그리고 정상 체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포들이 먹이를 먹고 일을 못하니까 정상 체온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다양한 병이 생겨. 그게 냉병이에요.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과다로 즐거운 마음이 부족해. 불면증이야. 우라통, 신경정신질환이 생겨. 그러니까 약물에 의존하는 거야. 육체적 기능이 떨어져요.
만병의 원인이야, 불면증이. 오죽했으면 암이 있는 사람들, 암이 발생한 사람도 불면증이 와요. 순환장애, 음양의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현대인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심 속의 자연인으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자연식 가능한 조리를 취소한 생음식을 먹자 이게. 거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조리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이 장내 소장과 대장에서 이 유익균의 활동이 왕성해져요. 그래서 장 뇌축이로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올바른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가공식 인조식을 줄이고 끊어라 이게. 우리 여기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애들 아토피 있잖아. 그건 부모 잘못이에요. 아토피 피부염, 이거는 단맛의 과식이야. 인조 단맛의 과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 병은 단맛을 끊지 않고는 어떤 약도 못 고쳐요. 저한테 오는 놈 중에 하나, 그 제로 콜라인가 뭔지 그런 콜라를 먹다가 아주 아토피가 그냥 버글버글해졌어요. 이놈의 새끼가. 아니?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만들어서 자연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세상, 자연은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자연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가까운 이 공원에 가고 산을 찾고, 그래서 자연의 푸르름 녹시우를 눈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대화하면서 자연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마음? 비교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은 가질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은 거, 노력하는 거 이 외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은 가져야지. 그리고 최소한의 원시인으로 살아라. 맨발 걷기, 생으로 먹는 거, 그 다음에 냉방기 멀리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물품 줄이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멀리, TV, 그 다음에 핸드폰 같은 거 줄이라 이 말이야. 이 세 가지라면 도심 속의 자연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웃긴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그 비데 있잖아. 그 비데 사용하면서 뭐가 들었냐면 대장 항문 질환이 들었어요. 이 항문은 이 주름이 많잖아요. 거기에 특수한 점액을 분비해서 똥이 잘 나오도록 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데로다 이 똥구멍을 다 세척을 해버리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개 똥구멍도 그걸 닦더라고 보니까, 자전거 타다 보면. 그러면 항문의 기름막이 손상되고 항문샘에 오염이 돼요. 그럼 거기에 똥구멍에 산도, 이게 균형이 깨지는 거야. 똥구멍의 산도는, 항문의 산도는 약 pH 농도가 5.2 정도 돼.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똥구멍 병이 생겨. 그래서 대항병원, 사당역에도 보면 대항병원에서, 난 처음에 대항병원이 뭔가 했어요. 저기는 쌈만 잘하는 놈들만 잡아오는 줄 알았어요. 대장 항문과 똥구멍 병만 치료하는 병원이 대항병원이. 옛날에 이게 잠실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방천지가 똥구멍 병 고치는 병원이 생긴 거예요. 자연동물은 비데 사용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 그냥 그 신문지하고 뻣뻣한 그 가을잎, 뻐적뻐적한 그 산에서 그 가을잎이라 똥구멍 닦았어요. 나도 그렇게 닦았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어요. 신문지 책 이렇게 부벼가지고 닦고. 그것은 항문 자체의 자연 치유력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똥구멍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데 사용하면 똥구멍이 자꾸만 병들어. 소양증 생기고 고염증 생기고.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세상을 탓하지 말고 적응하면서 활용하면 돼요. 탓하는 거 네 탓하지 말고 비교 욕심하지 말라 이 말이야. 적응하는 거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라 이 말이야. 가능한 노력하라 이 말이야. 활용하라. 내 스스로 찾아가라 이 자연을.
그래야 자연에 가까울수록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자연과 함께 하느냐, 부등호가 자연과 함께 하느냐, 인위적인 것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사느냐, 아픈 삶을 사느냐,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픔 없이 자연과 함께하는 노력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붕시렁 떨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